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7살짜리 서연이가 할머니를 방문한 후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무례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 특유의 솔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질문 하나가 72세 순자 할머니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왔습니다. 깨끗한 집, 깨끗한 옷, 매일 목욕.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손녀딸은 더 이상 그녀를 안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맨 끝에 앉아 키스할 때 숨을 참았고 무릎에는 전혀 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인가? 내가 늙으니 냄새가 나는 건가?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특정한 체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홍성철 의사입니다. 77세이며 50년 이상 전국적으로 노인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풍기는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거의 99%의 노인들은 자신에게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즉시 알아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맡고 손주들이 맡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도 알아챕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혹은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자 할머니와 같은 노인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을까? 왜 손주들은 더 이상 가까이 앉지 않을까? 왜 여러분이 떠난 후에는 항상 방을 환기시킬까? 위생 문제도 아니고 수치심 때문도 아닙니다.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깨끗하고 꼼꼼한 노인들도 이 문제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하고 그 변화에는 새로운 냄새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땀샘은 활동이 줄어들고 피부 화학작용이 변하고 입이 더 건조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노인 냄새라고 불리며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완전히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있으며 며칠 안에 그 냄새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스프레이나 로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 비디오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부드럽고 솔직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자신감을 느끼고 두려움 없이 손주들을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다시는 사람들이 뒤에서 속삭이는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존엄과 수치심 없이 나이 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냄새 뒤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냄새가 달라졌나? 라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글쎄요, 이제 추측은 그만합시다. 여러분은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위생불량이나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우리가 항상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맡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주제가 불편하고 심지어 약간 금기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명확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오직 여러분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화와 함께 오는 냄새 뒤에 숨겨진 3가지 가장 큰 생물학적 이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땀을 덜 흘리지만 그것이 실제로 문제입니다. 땀을 덜 흘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름 더위에 끈적거리거나
땀에 흠뻑 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땀은 단순히 천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청소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약 1리터의 땀을 흘려 피부를 통해 독소, 먼지 및 노폐물을 배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90세 이후에는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땀이 적다는 것은 몸에서 빠져나가는 독소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독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피부에 쌓여서 그곳에 사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만 거의 언급하지 않는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피부의 기름 변화와 숨겨진 화학물질 생성.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50세 이후에는 피부가 일노나날이라는 지방화합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노인의 경우 피부가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기름, 즉 피지에 축적됩니다. 특히 목 등 가슴과 같은 부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노나날은 뚜렷한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 풀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 기름 냄새 같기도 합니다. 어떤 향수로도 완전히 가릴 수 없습니다. 사실 코롱이나 향이 나는 로션은 종종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마치 퀴퀴한 방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입이 건조해지고 숨결이 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이전보다 약 50% 적은 침을 생성합니다. 침은 소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을 깨끗하게 하고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산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이 마르면 입은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양치질을 해도 만성적인 입 냄새를 경험합니다. 위생 불량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각각에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의사 진료가 필요하지 않고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몇 가지 작은 일상 습관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냄새의 근원을 퇴치하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정확한 단계를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마 놓치고 있을 세 곳의 신체 부위, 그리고 그것들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이유. 이제 노인 냄새 뒤에 숨겨진 과학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나는 매일 샤워하고 비누를 쓰고 머리도 감는데 왜 여전히 냄새가 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규칙적으로 목욕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도우면서 저는 목욕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씻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놓치는 세 곳의 중요한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진 부위에서 원치 않는 냄새의 최대 90%가 발생합니다. 좋은 소식은 일단 알게 되면 다음 샤워부터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피부 주름은 숨겨진 박테리아 서식지를 늘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양이 변하고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며 특히 목덜미, 귀 뒤, 겨드랑이 밑, 가슴 밑,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과 같은 부위에 주름과 접힘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위는 땀, 기름, 죽은 피부세포 및 박테리아를 가두고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샤워 중에 거의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66세 박수진 씨는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선생님, 저는 수십 년 동안 매일 샤워했지만 귀 뒤나 가슴 밑을 제대로 씻을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이제 정말 놀라워요. 손주가 다시 저를 안아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드러운 수건이나 부드러운 샤워볼을 사용하세요.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이러한 주름 부위를 집중적으로 씻으세요. 꼼꼼하되 부드럽게 하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털이 많은 부위는 땀과 기름 수집기입니다. 머리에만 털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피, 가슴, 겨드랑이, 남성의 경우 배에도 땀과 피지가 모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머리를 감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피를 제대로 마사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냄새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환자인 62세 김태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샴푸할 때 두피를 마사지하라고 하셨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머리에서 신선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손주도 다시 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샴푸할 때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최소 30초 동안 마사지하세요. 가슴이나 겨드랑이, 털의 경우 거품을 충분히 내고 잘 헹구고 완전히 말리세요. 셋째, 땀이 나는 부위, 발, 발가락, 손바닥. 이 부위에는 땀샘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제대로 씻지 않으면 박테리아의 놀이터가 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에 갇혀 있어 냄새가 빠르게 자라는 따뜻하고 습한 공간을 만듭니다. 68세 이민호 씨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며느리가 항상 창문을 열어놨어요. 이제 발가락 사이를 씻고 조심스럽게 말리고 매일 양말을 갈아 신으니 문제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가락 사이와 손바닥을 꼼꼼히 문지르세요. 그 후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양말을 신기 전에 그렇습니다. 신발을 번갈아 신어 통풍시킬 시간을 주세요. 통기성이 좋으면 양말을 선택하세요. 이 집중적인 스크럽 습관을 일상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빠르게 큰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수분 공급, 햇볕, 현명한 목욕과 같은 간단한 생활 습관이 냄새를 영원히 없애고 가족을 다시 가깝게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냄새와 기분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3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 이제 냄새가 어디에서 오는지, 무엇을 씻어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 문제를 내부에서부터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고 일상적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름다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로션이나 스프레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문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자연스러운 청소 시스템을 지원하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입니다. 이 3가지 습관은 하루에 30분도 차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냄새, 피부 느낌,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이 왜 차이를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에게 따뜻한 물은 특히 공복에 마시면 신장과 방광을 통해 독소를 부드럽게 배출합니다. 독소가 몸에 머물러 피부에 쌓이거나 박테리아의 먹이가 될 기회를 주기 전에 말입니다. 72세 윤미경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아침을 커피로 시작했지만 이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요. 2주 안에 피부가 좋아졌고 손녀딸이 저에게서 신선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셔야 충분할까요? 하루에 6, 8잔의 따뜻한 물을 목표로 하세요. 쉬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식사 전 한 잔, 오후 중간에 한 잔, 저녁 식사 전 한 잔, 저녁 식사 후 한 잔,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 팁. 커피와 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실제로 탈수를 유발합니다.
커피 한 잔마다 물 한 잔을 더 마시세요. 2.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운동하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방법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헬스장에 가거나 8km를 조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에 한두 번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가볍게 땀을 흘려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표면의 박테리아를 죽이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부드러운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피부 건강을 지원합니다. 75세 정우성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아침 일찍 동네 주변을 10분 동안 걷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20분씩 걷게 되었고 냄새도 사라지고 솔직히 더 젊어진 기분이 들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햇볕이 부드러울 때입니다. 3. 매일 목욕하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따뜻한 샤워는 삶의 작은 사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재앙입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표면을 건조하게 만들고 실제로 냄새를 유발하는 기름과 박테리아를 가둡니다. 해결책은 샤워물 온도를 38도 사이에 편안하게 따뜻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8도 물에 15후 20분 동안 몸을 담그세요. 모공을 열어 깊숙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추가 팁, 항상 몸을 잘 말리세요. 특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름 부위를 말입니다. 축축한 피부에서는 박테리아가 빠르게 번식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3가지 일상 습관을 지키면 냄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상쾌하고 깨끗하며 자신감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식단과 구강위생이 채취를 영원히 없애는데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먹는 것이 생각보다 냄새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이 먹는 것 같은 냄새를 풍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마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에 있어서 식단은 몸이 노폐물을 처리하고 박테리아의 균형을 맞추고 피부와 호흡을 통해 냄새를 방출하는 방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통해 그것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매일 식사에 몇 가지 작은 변화만 주어도 수년간 지속된 채취를 없애고 많은 노인들이 그리워하는 신선하고 깨끗한 느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산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은 세포가 분해되는 원인이며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에 기여합니다. 해결책은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내부의 녹을 방지하고 냄새를 유발하는 독소를 내부에서부터 중화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러한 음식들이 흔하고 맛있다는 것입니다. 사과,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현미, 메밀, 통곡물. 79세 최재원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와 토마토 하나를 먹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2달 후 손녀딸이 할아버지 햇볕 냄새가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이 마늘. 정말로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압니다. 마늘은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지 않나요? 물론 생마늘은 숨결에서 강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화되면 마늘은 실제로 장기적인 채취에 기여하는 박테리아와 독소를 퇴치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천연 항생제입니다. 하루에 일철 2쪽만 다져서 식사에 추가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워서 먹거나 수프에 넣거나 볶은 채소에 추가해보세요. 3. 수분을 공급하는 과일과 채소는 독소를 배출합니다. 수분이 풍부한 농산물은 신장이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말이죠. 가장 좋은 선택은 수박배, 오이, 토마토입니다. 68세 강나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하루에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석 달 후 딸이 엄마, 그 늙은 냄새가 더 이상 안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팁. 과일을 먹기 힘들다면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 마시기 쉽고 효과도 똑같습니다. 4. 커피, 술,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 커피와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악화시키고 기름지고 튀기거나 섬유질이 적은 음식은 소화를 늦춰 노폐물이 쌓여 피부를 통해 배출되게 합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커피를 하루 1, 2잔으로 제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술 대신 보리차나 허브차로 바꾸세요. 귀리, 현미, 콩, 채소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드세요. 77세 윤미경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아침을 거르곤 했어요. 이제 오트밀과 과일로 시작해요. 몸이 더 가벼워졌을 뿐만 아니라 손주들이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아요. 먹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에도 중요합니다. 음식은 연료이지만 향기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구강위생과 입이 어떻게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일 양치질을 해도 말이죠. 냄새의 진짜 원인이 입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이 냄새의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잘 먹어도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 냄새는 사람들이 노인과의 가까운 접촉을 피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에게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73세 신지혜 씨는 언젠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홍 선생님, 저는 항상 제 입 냄새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제가 말할 때마다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입이 얼마나 건조해졌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핵심 단어는 건조함입니다. 60세 이후 입이 건조해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침을 덜 생성합니다. 때로는 이전보다 최대 50% 적게 생성하기도 합니다. 침은 단순히 삼키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유해한 박테리아를 중화하고 숨결을 상쾌하게 유지합니다. 입이 건조해지면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그들의 노폐물이 악취가 나는 가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말할 때 맡는 냄새입니다. 간단한 해결책 3단계 매일 루틴 1단계 하루에 3번 양치질 하세요. 네, 3번입니다. 아침에 1번, 점심 식사 후 1번, 잠자리에 들기 전 1번. 노인의 입 안에는 특히 침이 부족할 때 박테리아가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칫솔과 불소 치약을 사용하세요.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입 안쪽 잇몸 라인에 집중하세요. 2단계 매일 아침 혀를 닦으세요. 이것은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치질할 때 혀를 완전히 건너뛰지만 여러분의 혀에는 입 안 박테리아의 최대 90%가 있습니다.
칫솔질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혀 스크레이퍼가 필요합니다. 약국에서 몇 달러에 구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신지혜 씨, 내 같은 분이 처음에는 구역질이 났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너무 상쾌해서 손자들이 더 이상 제 숨결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제 다시 그들의 귀에 속삭일 수 있어요. 3단계. 무설탕 껌을 씹어 침 분비를 촉진하세요. 몸이 예전처럼 침을 생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일리톨 기반의 무설탕 껌을 씹으면 자연스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충치도 예방하는 무설탕 옵션입니다. 식사 후 10분 동안 씹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수분을 높이고 냄새를 줄이고 구강 건조로 인한 불편함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팩을 핸드백이나 주머니에 넣어 다니세요. 작은 행동이지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팁.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홀짝이세요. 내부에서부터 수분을 공급하세요. 알코올 기반 구강 청결제는 피하세요.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대신 순한 무알코올 옵션을 사용하세요. 양치질이 불가능하다면 매 식사 후 헹구세요. 구강관리 루틴에 몇 가지 조정을 가하는 것만으로도 가까이서 말하고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달콤하고 가까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종종 간과하는 것, 즉 옷, 침구, 신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옷, 침구, 신발에 숨겨진 냄새 덧 이제 몸을 깨끗하게 하고 입을 관리하고 더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개싯을 언제 바꾸셨나요? 아니면 신발을 언제 통풍시키셨나요? 왜냐하면 진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해도 옷과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냄새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끗한 접시에 더러운 식탁보 위에 음식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조만간 냄새가 스며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4가지 주요 냄새 덫과 그것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매일 속옷과 양말을 갈아입으세요.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환자들 중에는 특히 겨울에 며칠 동안 옷을 입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속옷과 양말은 땀, 피지, 피부 기름 및 박테리아를 흡수합니다. 특히 몸의 따뜻한 부위에서 그렇습니다. 더럽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그 박테리아는 밤낮으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해결책은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 면 속옷과 양말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매일 갈아입으세요. 네,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더라도요. 2. 매주 침구를 세탁하세요. 특히 베개싯을요. 여러분은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밤마다 7, 9시간입니다. 잠자는 동안 피부는 죽은 세포를 벗겨내고 두피는 기름을 분비하고 몸은 땀을 흘립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개와 시트는 냄새, 박테리아 및 습기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다음날 여러분의 몸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75세 신지혜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시트를 빨았는데 이제 매주 빨아요. 잠도 더 잘 잘 뿐만 아니라 딸이 제 방에서 나는 냄새에 대해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해결책은 시트와 베개싯을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의 자외선은 자연적으로 박테리아를 죽이고 옷감을 신선하게 만듭니다. 3. 신발을 잊지 말고 번갈아 신으세요. 겨울에도 발에는 땀이 납니다. 그리고 그 땀은 신발에 스며들어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냄새를 유발합니다. 매일 같은 신발을 신으면 완전히 마를 기회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신발 2-3켤레를 번갈아 신어 통풍시키세요.
베이킹소다를 안에 뿌려 습기와 냄새를 흡수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15분 정도 햇볕에 내놓으세요. 69세 최재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같은 운동화만 신었어요. 이제 신발을 번갈아 신고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요. 손녀딸이 다시 제 발 근처에 앉아요. 4. 하루에 2번 방을 환기시키세요. 닫힌 방은 냄새를 가둡니다. 채취, 퀴퀴한 공기, 주방 연기, 심지어 욕실 습기까지요. 그리고 공기가 순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해도 냄새가 옷, 머리카락,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해결책은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추운 달에도 신선한 공기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71세 정우성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추위를 싫어했는데 이제 하루에 2번 창문을 열어요. 정말 큰 차이가 났어요. 며느리가 더 이상 서둘러 창문을 열려고 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퀴퀴한 환경에 깨끗한 몸은 여전히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깨끗한 습관과 깨끗한 환경을 결합하면 안팎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적인 요약, 진정한 격려, 그리고 자신감을 느끼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부 준비되셨나요?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합시다. 나이가 들면서 냄새가 나는 것은 더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이 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것은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에 마땅히 누려야 할 따뜻함, 친밀함, 그리고 연결을 빼앗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느려지고 땀 생산량이 줄어들고 피지가 변하고 침이 마르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여러분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는 냄새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값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백 달러를 쓸 필요도 없고 심지어 의사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20분 동안 밖에서 걷고 세 곳의 주요 신체 부위를 씻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입과 혀를 관리하고 옷과 침구를 규칙적으로 세탁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는 것과 같은 작고 부드러운 일상 습관의 변화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간단한 자기관리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방에 들어갔을 때 자신감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또는 거리낌 없이 안기고 안아주고 볼에 뽀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깨끗하고 활기찬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순자 씨, 최재원 씨, 신지혜 씨, 정우성 씨 모두 작은 변화를 만들었고 친밀함을 되찾았습니다. 손주들은 다시 껴안아주고 자녀들은 방문 시 더 오래 머물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더 자신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수치심을 갖지 말고 지식을 갖고 행동을 취하고 더 나은 냄새를 풍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노화는 신선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 부드러운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존엄성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이해받고 공감받고 혹은 조금이라도 더 희망을 갖게 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를 좋아하고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시니어 위스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삶을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아함, 명확함, 자신감을 가지고 나이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루를 밝게 하거나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비디오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귀 뒤를 씻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첫걸음을 내딛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